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멘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금융센터의 이기택 멘토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앞서 2차전 지주의 반등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가장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오늘 에코프로가 8% 지금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 3.3% 중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다 21선 아래로 흐름이 내려갔다가 또 급하게 반등하면서 21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이어서 이게 추세가 꺾인 게 아니고 잠시 조정을 받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재 멘토께서는 2차전 지주들의 흐름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 흐름에 동참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단기 고점 이후에 반등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에코프로 위주의 뭐 2차 종목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단기 고점 이후에 지금 사실 제대로 된 반등은 그렇게 한 번 정도 있었지만 뭐 이번 오늘이 뭐 거의 두 번째 같은데요. 네네. 에코프로가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11일로 다가온 MSCI 분기 리뷰 종목 발표를 앞두고 선취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어제 좀 강했던 포스코홀딩스는 오히려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다면 2차 전지 수급도 약간 좀 분산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 하순에 나타났던 단기 고점 시그널을 감안하고 여기에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진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난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해야 하는 그런 2차 전지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근 시장 분위기가 상승의 연속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벤트 이후에 뭐 세럼 분위기가 좀 나타나는 종목들도 많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시즌 마무리되는 다음 주 중반까지는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뭐 자신 있게 대응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상승이 나오지만 이것이 내일도 나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기에는 좀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맞물려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2차 전지 쏠림 완화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 업종의 강세가 좀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추세 상승으로 전환한다기보다는 네. 결국 그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는 업황 개선으로 하반기 유망 업종에 대한 그런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반등 시에는 비중을 좀 축소한 이후에 관찰하는 전략으로 네. 대응하시는 거 좋다. 이거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로 진입하실 것이라면 저는 지금 이제 7월 하순에 나타났던 그 단기 고점 위에 좀 흐름상 지금 10주간 이동평균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지금 두 차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10주간 이동평균선을 좀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그때 이제 신규 매수했다가 단기 매매하는 전략으로 대응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 지금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는 큰 흐름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하방이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 크게 상승한 소재보다는 오히려 오늘 강한 셀업체들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 대한 인하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원료에 대한 네네. 원가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여기에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방어 차원에서는 소재보다는 셀업체가 또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관심 종목인데 신주 물량이 좀 소화된 10월 중순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죠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소재업체도 저희가 워낙 에코프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셀업체인 LG에너지 솔루션도 5%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도 3.09% 상승세로 오랜만에 좀 상승폭이 큰 상황이긴 하죠. 이기택 멘토께도 2차 전지주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MSCI 편입과 관련된 수급적인 이슈, 실제로 MSCI 편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의견이 분분하던데요. 어디는 도리어 주가 많이 하락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수급이 좋아졌으니까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과거 때부터 이제 리밸런싱이 일어나면 사실 그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인덱스 수급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주가는 그 전에 선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각 회사별로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서 고점 징후가 좀 나타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이고 예전에는 뭐 그 전날이나 전전날이 고점인 경우가 많았었는데 뭐 그런 수급 이슈까지 따져 본다라고 하면 요즘엔 좀 그 시계열이 좀 앞당겨지더라라는 정도의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고점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단 박스권에서 계속 변동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고점을 형성할 때까지는 뭐 상당히 확신과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세가 분출한 이후에 이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제 의심과 그리고 꼼꼼히 따져나가는 그러한 난이도가 높아지는 투자로 변화되기 때문에 기대와 확신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는 어느 정도 거품을 좀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기업이 좋다 그래서 그 주가가 항상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압니다만 그러한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이 기업의 우수성과 그 성과에 대해서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 이제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주가가 좋지만은 않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기하고 또 우리가 좋은 것하고는 좀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회사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쨌든 고점을 찍고 한번 크게 하락했고요. 지금 다시 오늘 2차 전지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걸 본격적인 고점을 또 뚫을 만한 반등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시고요. MSCI 편입 이후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빠지는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바이오 신약종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 나왔던 위고비라는 약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가 심혈관 치료제까지 확대되는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좋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김영재 멘토부터 점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은 하반기에 좀 주도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일단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탈측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팩트와 여기에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 업종인데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따른 밸류에이션 평가 시에 조금 할인율 축소와 같은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며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지금 소외를 받아서 수급 공백이 좀 심화되면서 아주 크지 않은 매수세에도 크게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바이오 업종은 뭐 대응 전략은 실적에 바탕한 전공법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실적 전망이 잘 나타나 있는 뭐 대형주 매매하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사실 이 업종에서 글로벌 트렌드는 결국 비만과 당뇨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한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가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금 존슨앤존슨을 제쳤다는 뭐 그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네. 따라서 관련된 국내 종목들도 꾸준하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실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매출 성장으로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한 85%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고 또 확장성이 높은 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 지금 세계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미국 내 수요를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공급을 위한 생산 시설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LP-1 계열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많은 종목들이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GLP-1 계열의 어떤 위탁 생산 가능성도 지금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 좀 한국판 뭐 비만 치료제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되돌아오기 네네.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펩티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와의 만약 기술 수출이 성사된다면 과거 기술 수출에 성공했던 그런 종목들의 평균적으로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을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점에 비례해 볼 때 지금 한 이제 지난 주 초반에는 한 5천억 대였지만 지금 오늘 크게 상승해서 한 6,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1조 원보다는 아직도 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 수출이 성사된다면 추가적으로 1조 원 이상 좀 시가총액이 상승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바이오주를 조금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 ETF, 액티브 ETF들 상장이 줄줄이 이어지면 수급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도 조금은 있던데 이기택 멘토께서는 오늘 나온 그 위고비와 관련된 이슈부터 시작해서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사실 파이프라인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러한 호재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 2년 동안 임상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코로나 질병과 임상 실험이 한 2년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상황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블록버스터 약들이 속속히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실망감을 이제 떨치고 다시 재차 제 가치를 좀 찾아갈 텐데 이번에는 패턴이 좀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동안 신약 개발사들이 임상 3상에서 실패하는 경우와 그리고 애로 철회 등에 따라서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이제 꼼꼼히 따져가는 예전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에 의해서 신약 개발사라든가 아니면 제약사를 투자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잘하는 쪽은 아무래도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 실체가 있고 GMP 시설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쪽으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쪽에서는 사실 방금 전에 시장 확대가 계속 확대된다, 파이프라인이 늘어난다는 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고 네네. 시장 확대가 돼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내에서도 GLP-1 약물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시세는 보여줍니다만 그것보다 이제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기전에 나타내고 있던 네네. 저평가 종목이 투자자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GLP-1 관련주들 지금 밑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죠. 지금 GLP 관련 약품을 좀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슈로 보면 되겠고요. 도리어 그러다 보면 위탁 생산 늘어나는 거 이게 더 우리한테 관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투자 포인트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쪽에서 잇따라서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있는데 딱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요. 도리어 예전에는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됐지만 이제는 중국 관련주가 아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이른바 리오프닝주로 중국 관련주가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주가 나가고 있는데 김영대 멘토께서는 중국 경제 이슈랑 국내 주식과 관련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롯데케미칼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관련한 수출 부진이라든지 아니면 예상보다 훨씬 더 컨센서스를 미달하는 적자폭 확대가 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의 7월에서 수출과 수입이 정말 급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적으로 아주 암울한 그런 수치를 기록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중국을 제외하는 공급망 재편이라는 신냉전 분위기에 더해서 내수 부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진한
그런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이 높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에서의 어떤 중국 특화된 그런 종목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와야지만이 이러한 것을 좀 탈피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롯데케미칼과 같은 뭐 나프타를 분해해서 기체 원료를 생산하는 NCC 업체의 경우에는 일단 글로벌한 증설에 대한 부담감도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중국에서 지금 석유화학 제품의 자금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지금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좀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업적인 다각화를 노리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뭐 투자한 뭐 롯데 에너지 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결정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학보다는 업종 내에서 좀 하반기 업황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정유 쪽을 조금 보시는 것도 전략이 될 거 있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전저점을 지지하는지 좀 확인한 이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 경제 지표가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된 전략 포인트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김영재 멘토께서는 조금 큰 종목 가져오셨네요. SK텔레콤 안정적 실적과 배당의 매력이다라고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이기택 멘토는 SK바이오팜. 오늘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좋은데 관련 투자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SK바이오팜은 뇌전증 특화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협업하고 있다라고 뽑아주셨습니다. 이기택 멘토부터 SK바이오팜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FDA에서 이제 신약을 허가받았고 시판하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엑스코프리라고 있는데요. 이게 처방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고요. 이 처방 건수 증가 폭에 따라서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을 올해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에 기반으로 해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SK CNC가 이제 뇌출혈 관련된 특화된 AI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영상 분석 솔루션이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쪽이 최근에 루닛이라든가 뭐 그 여러 AI 업체들이 이제 의료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SACNC의 역할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SK 바이오팜과 협업해서 뇌전증에 대한 디지털 의료기기 협의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뇌전증 치료제 이후에 환자의 진행 정도를 더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IT와 의료가 협업하는 그러한 모습을 SK 바이오팜이 가져간다는 내용인데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캐시카우가 되고 있는 엑스코프리의 성장만 보더라도 이미 밸류는 싸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보단 내년이 기대되는 SK 바이오팜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우리 목표가하고 손절가까지 제시해 주시죠. 예, 목표가는 15만 원 투자 의견 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8만 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8,500원인데 목표가 15만 원에 손절가 8만 원 SK바이오팜 제시를 받았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김영재 멘토가 가져오신 SK텔레콤 좀 들어볼까요? 네, SK텔레콤 먼저 올해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어제까지 연초 대비해서 소폭 좀 하락한 약보합을 기록해서 15% 이상 상승한 코스피 대비 매우 저조한 주가 흐름을 기록 중인데 주가가 부진했던 원인은 크게 업종 부진과 다름이 없는데 연초부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요금제 규제와 여기에 또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신규 통신사업자 진출을 허용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어서 이런 정부 규제 이슈가 좀 부각되었고 여기에 5G 가입자 비율이 전체 60%가 넘어가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그 성장률 둔화가 좀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는 측면이 강하고 4분기 선정될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는 신규 통신 사업자 선정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5G 가입자 둔화로 성장률 둔화는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늘어나면서 신규 가입자와 관련
관련한 경쟁이 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마케팅비 지출이 가능해서 소폭이나마 오히려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있는 것이 현재 업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서 수취한 배당금과 또한 투자한 하나금융으로 수취한 배당금 합해서 한 1,800억 원을 재원으로 바탕으로 네.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고요. 그중에 2천억 원은 또 자사주 소각 처리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배당금까지 합쳐서 매년 8천억 원에 가까운 그런 배당금까지 합치면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도 좀 기대 가능한 그런 것이라는 것에 중점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SK텔레콤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거의 9% 가까운 9천억 원 이상의 금액을 매년 주주 환원으로 할 수 있을 거 보여서 이러한 점은 투자에 매우 좀 크게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과 관련해서는 자사주 매입 수량 후 보유는 주당 배당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 그리고 소각은 전체 주식 수량을 줄여서 가치 평가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현재 같은 주가 수준에서 기대되는 7% 이상의 배당 수익률은 저점 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제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시작되는 8월부터 수급 개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 배당을 노린 매수세에 더해서 네. 자사주 매입까지 더해질 것이고 10월에도 연말 배당을 노린 또 매수가 추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정부 규제에 관한 리스크가 아주 크게 대두되지만 않다면 연말까지는 좀 편안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조금 안정적인 투자로는 SK텔레콤 괜찮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배당이나 주주배려책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투자에 좀 고려해보자. 목표가 55,000원에 손절가 43,000원 SK텔레콤 제시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기택 멘토 그리고 김영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